지금보다 활동량을 더 늘렸을 때 몸의 흔들림이 또 다른 허리의 노화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허리 수술하고 2주차에 오셨을 때 저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한번 본인 상태에서 점검을 하시고 진료를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진료 받고 양질의 치료를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술하고 2주차에 병원에 왜 와야 하죠? 수술하고 2주차에 병원에 오시면 실밥을 뽑게 되고 보조기를 제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밥을 뽑고 보조기를 제거하고 재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태어나시기 전에 환자분들에게 코어를 기르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숨쉬기, 바로 서기, 바로 걷기를 교육해 드리는데요. 이 숨쉬기, 바로 서기, 바로 걷기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숨쉬기 연습은 하루에 얼만큼 하고 있는지, 내가 바로 서기 연습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안 되는지 확인해서 오시면 좋고요. 걷는 모습 같은 경우는 직접 제 앞에서 천천히 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코어를 기르는 걷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정도 코어에 힘이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1, 2주 안에 바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올바른 요령으로 꾸준히 코어를 기르는 걸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 정도나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지를 저랑 잘 상의하셔서 재활의 지침으로 삼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끝나면은 안 아파지잖아요. 안 아프다고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젊으신 분들 중에 오히려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분들은 코어가 힘이 많이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나면은 통증이 거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 대부분 코어가 떨어져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이 있고 오랫동안 불편하시면 몸이 숙여지면서 코어가 말라져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게 힘을 떨어지는 거를 잘 못 느끼세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많은 형태로 걸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치료하시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몸을 똑바로 핀다고 섰는데 어깨가 뒤로 넘어가면서 몸이 흔들리게 걸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흔들림을 자기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3개월, 6개월이 지나서도 안 잡히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하기 때문에 몸의 흔들림을 잘 잡기 위해서 재활에 대한 점검은 꼭 통증이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왜냐하면은 지금보다 활동량을 더 늘렸을 때 몸의 흔들림이 또 다른 허리의 노화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로 점검받는 게 매우 중요하십니다. 보통 환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들은 안 아픈 순간을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경은 감압되고 나면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주째 오셨을 때는 퇴원하실 때랑 상태를 비교해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수술 전이랑 통증의 상태, 보행의 상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환자분들께서 내가 뭐가 아픈지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2주 전이랑 어떤지, 수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 환자분이 몸이 어떤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생각해 보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 시린 증상이 2주차에 또 오시면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는지. 시리고 무딘 느낌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다가 흉이 지면은 그게 나은 건가요? 안 나은 건가요? 우리가 더 호전될 게 크지 않으면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경이 감압이 되고 다리에 저린 증상이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사통은 줄었지만 발 쪽에 시리고 묻은 느낌이 남는 건 일종의 신경에 생긴 흉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흉터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팔에 생긴 흉터도 점점 옅어지듯이 그 느낌이 점점 옅어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시리고 무딘 느낌이 남는 거는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간혹 주무시기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고, 그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항우울제나 신경성 통증 완화제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을 적게 쓰려고 하시는 것이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시리고 무딘 느낌 때문에 내가 수면 장애가 있는지,
내가 이걸 너무 신경을 써서 다른 재활에 방해를 받는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환자분 재활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걷다가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걷다가 힘이 빠지는 거는 치료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화장실 변기에 오래 앉아있다는 다리에 힘이 떨어지듯이 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절이 덜 되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코어에 힘을 잘 주고 흔들리지 않게 걸으려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빠질 정도면 몸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몸의 흔들림을 잡으면서 걷는 양을 늘려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는 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걷는 양을 늘려버리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기 힘들고 근력도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걷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걷는 거는 꼭 필요한 만큼만 걸으시고, 걷는 거는 몸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코어를 잡는 운동으로 하시고요. 유산소 운동은 2주 정도 지나셨으면 곧 있다가 뭐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걸로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주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운동이나 언제쯤 해도 될지. 원칙적으로는 몸에 흔들리는 정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안 흔들리고 코에 힘을 잘 줘서 천천히 걷고 자세가 잘 유지가 되시면 바로 하셔도 좋으시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협착 때문에 2-3개월 정도 보행이 느려졌다, 그런 분들은 최소 한 달 정도는 코어를 충분히 길러주시고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분들께서 외래에서 저한테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활동하는 걸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나나 찜질방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실밥을 뽑자마자 다음날 보통 샤워가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딱지가 떨어지는데 보통 한 2-3일 정도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저희가 큰 절개한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실밥 뽑은 자리가 딱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해서 짧게는 3-4일, 길게는 4-5일 정도 지나서 딱지가 괜찮아 보이면은 바로 사우나나 목욕 같은 거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좋아지셨지만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환자분들이 협착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급성으로 많이 아파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급성으로 아파오신 분들 자체도 오랜 기간 동안 몸에 힘이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급성으로 통증이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결국 몸에 힘이 올라가야지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고 안 아프게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으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차분하게 활동량을 늘리는 거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